나는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자기 안의 보상 체계를 잘 구성해 놓은 사람은 어떻게든 방향전환을 해낸다. 이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격렬한 갈망을 품는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면 자신이 가진 극복 전략과 실력을 일일이 복귀해서라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명심할 것은 당신의 욕구와 바람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다. 당신은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을 의식적으로 보고 듣는 연습. 기쁨을 허락하라. 성공한 경험이나 인상적인 체험담이 있다면 그때 느낀 기쁨을 다시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것이 생생히 흘러넘치게 놔두자. 이 감정에 몸과 마음을 내맡겨보자. 정신 차려. 땅바닥에 딱 붙어있어. 같은 재미없는 말로 이 기쁨을 질식시키지 말자. 나에게 상담을 받던 어느 대학생도 이렇게 털어놓았다. 예전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면 쉴 틈도 없이 바로 다음엔 또 뭘 할지 고민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일단 그냥 그 행복감에 완전히 빠져들어요. 그렇게 바뀐 비결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그냥 나를 좀 더 의식적으로 보고 듣고 느껴요. 덕분에 지금은 내 강점이 뭔지 잘 알죠. 그전에는 오로지 약점만 파고들고 거기서만 계속 맴돌았거든요. 여가를 계획하라.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겨야 한다. 여가를 즐기려면 말 그대로 남는 시간, 일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루 시간을 체계적으로 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세우길 다시 한번 권한다. 명심하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일을 끝낸 후의 저녁 시간, 일과 후라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적어도 일요일 하루는 완전히 쉬고 즐기는 데 써야 한다. 또한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끝냈다면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당신 안에 배터리가 있어서 이것을 항상 적당히 충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충전한 기력이 바닥나면 몸이 축나고 병이 든다. 그리고 그랬을 때 가장 손해보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여가를 확보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몫이다. 남이 알아서 해주거나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기대는 버리자.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당신의 바람을 실천에 옮기자. 자연으로 나가는 게 좋다면 야외에서 할 일을 찾아보자. 춤추길 즐긴다면 춤을 추러 가자. 스스로를 돌보고 보살피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신이 원하는 여가를 확보하기 위해 가정 안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자.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아끼고 돌볼 때 아빠 혹은 엄마로서도 훨씬 여유 있고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웃을 기회를 스스로 만들자. 마음만 먹으면 일부러 웃을 일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 내 경우에는 심리치료사로 일하다 보니 늘상 진지해야 하는 데다 가끔 남의 집이나 기관을 방문할 일도 많아서 항상 긴장하고 신경이 곤두설 때가 많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너무 안 웃고 사네. 도통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잖아. 어떻게든 도움을 얻을 요량으로 나는 카나크어 CD를 틀고 들어보았다. 독일에는 터키 이주민 출신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래한 독특한 언어 체계가 새로 유통되고 있다. 이 말들은 어이없을 만큼 기이하고 우스웠지만 그것 때문에 기분이 밝아지고 새로운 소통수단을 배웠다는 생각에 자부심마저 생겼다. 카나크어를 섭렵하고 나서 나는 오스트리아 방언에 도전했다. 지금은 유명한 오스트리아 만담가가 나와서 펼치는 온갖 오스트리아 농담에 박장대소할 수도 있게 됐다.
사는 재미가 없다면 그것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자. 당신이 직접 그 재미를 사냥하러 나서자. 뿌듯함을 느껴라.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라고 흔히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무언가 근사하게 해냈을 때에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권리도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이룬 성과를 뿌듯해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어쩌면 자부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탈리아 작가 단테 역시 이 감정을 죽음에 이르는 7대죄라고 칭하지 않았던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감정이 여전히 알게 모르게 단점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하지만 지향해야 할 감정은 교만이나 자만이지 자랑스러움이나 뿌듯함이 아니다. 이 두 종류의 감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구분되어야 한다. 뿌듯함이란 중요한 감정이다.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이 확장된 상태가 뿌듯함이고,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것도 바로 이 뿌듯함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마 그것과 구별되는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 쉬운 말로 잘난 체일 것이다. 이것은 겸손함과 자기 억압을 혼동하도록 잘못된 교육을 받은 데서 비롯된 듯하다. 더구나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큼 충분히 훌륭한지 확신이 없다. 또 완벽에 대한 강박은 마음 놓고 뿌듯함을 느끼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이제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 마음 놓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자. 특히 당신이 하고 싶었고 해야 하는 일을 실행에 옮겼을 때는 일부러라도 그래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때 뿌듯함을 마음껏 누려야 할까? 상대방과 논쟁 중 당신의 의견을 능가하는 더 나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서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지키고 유지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속내를 표현했을 때, 싫은 것을 싫다고 말했을 때, 스스로의 강점을 깨닫고 알아차렸을 때, 예전이었다면 움츠러들고 포기했을 과제에 도전했을 때, 까다로운 사람을 존중하며 응대했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타인 혹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을 때,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 도전했을 때,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약점을 따뜻하게 수용하고 다독일 때,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실천할 때, 갈등을 극복하고자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할 때,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꾸준히 애쓰고 있을 때,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